수백 년 전 인간은 극도로 약하고 작은 동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종이었습니다. 실제 힘과 폭력 면에서 비참했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싸움에도 서툴렀으며 전반적으로 어떤 자연재해로부터도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인간보다 천문학적으로 강해서 인간들은 그들을 귀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귀족들은 인간을 경계했지만 곧 인간들이 사실상 무해하고 무방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들이 무해하고 무방비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인간들이 이 귀족들에게 엄청난 존경심을 보였다는 사실이 결합되어 그들은 고귀한 의무라는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귀족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인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족들과 인간들은 매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는데 귀족들은 분명히 인간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모든 인간의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인간들은 귀족들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했고 귀족들은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800년도 더 전에 귀족들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칭호인 레이 백작이 잠들었습니다. 최근에 알 수 없는 침입자가 그의 안전한 매장지에서 관을 꺼내면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술이 너무 발전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인간의 창조물들을 목격합니다. 그는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하인 프랭크를 찾습니다. 프랭크는 레이를 보고 깜짝 놀라 곧바로 그를 집 안으로 데려가 최근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준다. 인간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레이는 재밌어하며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만 한다. 고등학교 교장인 프랭크는 레이를 자신의 수업에 등록시켜 현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지난 8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발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레이는 빨간 머리에 키 큰 신이라는 남자아이와 금방 친해진다. 정말 뛰어난 무술가이자 훌륭한 운동선수입니다. 그는 인간들이 귀족을 얼마나 무심하게 대하는지 놀랍니다. 그는 인간들이 귀족을 알아보는 본능을 잃은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크게 대해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그가 프랭크와 함께 저녁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 자신을 N50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진 개조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진 개조인간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악의적인 과학 조직 유니온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시험관에서 만들어졌고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시리얼 넘버로만 불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약물과 실험약품을 투여받으며 그 효과를 실험당했고 그들의 처지는 너무나 끔찍해서 그의 친구들은 모두 과정 중 다른 단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 한 명만 살아남아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비밀 조직들이 그들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들을 파괴의 무기로 사용하여 세계의 권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친구와 함께 연합으로부터 탈출했고 친구는 당분간 각자의 길을 가서 삶의 목적을 찾기로 했습니다. 잠시 동안 각자의 길을 가서 삶의 목적을 찾기로 했습니다. 소장은 M21의 능력과 그가 어떻게 학교 학생들의 목숨을 구했는지 알게 된 후 그를 초대했습니다. 소장은 그에게 당분간 자신의 곁에 머물러 일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합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 사람을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계속 사람을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대신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프랭크는 그를 비웃으며 그저 영위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학교의 경비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하자 M21은 동의한다. 다음 날 레이는 학교에 가자마자 그의 당당한 태도와 우아함에 매료된 소녀들의 무리에게 둘러싸인다. 그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 신의 손이 골절되어 깁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깁스에 낙서를 해놓았다. 그는 그 이상한 풍습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하며 마커를 꺼내 깁스에 온통 낙서를 한다. 그러고는 그들과 함께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심지어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매일 라면을 먹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가 그 현대적인 별미를 맛본 이유로는 자신의 시대 음식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신과 이름도 모르는 그의 친구 찐따는
함께 모바일 게임을 하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레이에게도 같이 할 건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휴대폰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서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신과 찐따는 그에게 휴대폰이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일단 갖게 되면 길을 잃을 수도 없고 지루할 틈도 없고 언제든 누구와든 이야기할 수 있어. 심심할 틈도 없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든 이야기할 수 있지. 레이는 그런 게 있다는 거를 믿을 수 없어서 저녁에 프랭크를 찾아가는데 프랭크는 M21과 함께 학교 옥상에서 쉬고 있었어. 레이는 신이 말했던 기술에 대해 프랭크에게 이야기해. 프랭크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레이가 잠든 사이 세상이 많이 변했고 이런 기술이 이제는 존재한다고 말해줘. 다음날 프랭크는 레이에게 최신식 최고급 스마트폰을 구해줘. 레이가 수업에 가져온 휴대폰입니다. 신과 그의 친구는 그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그를 위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곧 레이가 휴대폰 사용법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이 레이에게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자 레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듯 그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친구는 레이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그에게 사용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레이에게 이메일 보내는 방법도 알려주었고 레이는 곧바로 그 방법을 익혀 프랭크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던 중 세 사람은 학교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린 여러 건달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 여학생들을 괴롭히고 남학생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레이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에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는 살아온 동안 인간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깡패 중 한 명이 청소부를 붙잡고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신이 뛰어들어 다친 손으로 주먹을 막았습니다. 그 남자는 신을 쳐다보며 여자친구를 훔치려 했다고 비난합니다. 그 남자는 신에게 왜 그랬냐고 묻지만 신은 그녀가 연석에서 떨어질 뻔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았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 부하들은 신의 학교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신은 그에게 경고하며 사라지라고 말하지만 무례하니 신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신은 대부분의 주먹을 피하지만 물러설 수 없는 곳에 몰리고 결국 주먹 한 방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습니다. 레이는 소란을 지켜보며 M21을 바라봅니다. M21은 정말로 모든 것을 멈추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초인적인 힘을 드러낼까봐 두려워서 조용히 지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무례하는 신을 마구 차고 그의 머리를 짓밟으려 하지만 신은 몸을 뒤로 굴립니다. 거구가 그에게 주먹을 날리지만 신은 그의 모든 주먹을 피한 후 재빨리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거구는 더욱 화가 나서 강력한 주먹을 휘두르고 신은 다친 손으로 막으려 합니다. 깁스가 부서지기 시작하고 거구는 그의 배를 때려 그를 쓰러뜨립니다. 둘 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는 신에게 다가가지만 관리인이 그를 막아서며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거구는 듣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청소부의 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M21이 조용히 걸어와서 그에게 청소부를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난폭한 자는 그를 쳐다보며 맞고 싶지 않으면 꺼지라고 말합니다. M21은 다시 한번 청소부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자 그 난폭한 자는 청소부를 놓고 그를 때리려 합니다. 하지만 M51은 엄청나게 빨라서 그의 주먹을 쉽게 피하고 그의 목걸이를 잡고 그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칩니다. 그 험악한 놈이 그의 손을 잡아 놓으려 하지만 M21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는 그 험악한 놈을 차 중 하나에 내던지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그 놈은 너무 무서워서 곧바로 그의 패거리와 함께 도망칩니다. 모두 M21을 환호하는데 그는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 놀랍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레이는 라면을 마저 먹으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전에 비해 인간들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천천히 깨닫습니다. 다음 날도 평소와 같이 쉬는 수업에 늦는다. 선생님은 마침내 2명의 새로운 학생을 데리고 들어온다. 우미는 그들이 한국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라고 말한다. 키가 작고 뾰족한 머리를 한 남자는 자신을 레지스라고 소개하고 여자아이는 자신을 시라라고 소개한다. 선생님은 신에게 학교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그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신은 마지못해 동의한다. 라인은 즉시 이 학생들이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귀족임을 알아차린다. 사람들, 심지어 신입생들조차 레이의 유난히 강한 아우라를 눈치채는 것 같았다. 귀족으로서도 강한 기운이었다. 오후에 모두 점심을 먹으러 자리에 앉았는데 신은 심지어 새로운 학생들도 나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것들에 서툴러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레지스는 젓가락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시라는 그냥 수저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날 후에 낙제생 신, 레지스, 시라, 그리고 라인은 모두 프랭크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어울리고 있었는데 프랭크가 스모이 1번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는 신과 그의 친구들이 그곳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화가 났다. 하지만 그들은 레이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다시 나왔을 때 신은 프랭크에게 시라와 레지스 모두 이 마을에 살 곳이 없다며 프랭크가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프랭크는 다시 그에게 짜증을 내지만 레이는 괜찮다고 말하고 결국 프랭크도 괜찮다고 말하게 됩니다. 다음 날 한 무리의 깡패들이 레이, 신, 루저 그리고 시라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룹을 에워싸고 그중 한 명은 레이에게 칼까지 겨눕니다. 신은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자신과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갱단의 은신처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많은 불량패들에게 둘러싸이고 두목은 신을 보며 오늘 교훈을 배우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신은 그놈에게 시라와 레이를 데리고 비켜 있으라고 말하고 가방을 던지며 싸움 준비를 합니다. 한 남자가 무리와 함께 그에게 달려들지만 신은 쉽게 피합니다. 뒤에서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주먹을 날려 그를 쓰러뜨립니다. 다른 한 명이 또 나무 몽둥이로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신은 가볍게 피하고 그의 얼굴에 무릎을 꽂습니다. 두 명이 더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그들의 공격을 쉽게 피하고 강력한 방역을 가합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수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한 명에게 뒤에서 붙잡히고 다른 한 명이 그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는 방어하지만 다시 한 명이 뒤에서 그를 조르려 합니다. 레이를 구하기 위해 한 발짝 내디디려는 순간 신이 레이에게 소리치며 뒤로 물러서라고 하고 유술 실력을 발휘해 거구를 날려버립니다. 계속해서 둘러싸이고 거의 압도당하려는 순간 레지스와 M21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레지스가 개입하려 하지만 M21이 그를 막고 인간들에게 그의 기이한 힘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레지스는 신을 바라보며 그가 속수무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그는 다시 기세를 잡고 모두를 때려 눕히기 시작합니다. 레기스는 인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귀족들의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이었기에 하지만 M21은 인간들이 필요할 때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필요할 때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구울 중 한 명이 패배자를 인질로 잡으려자 하지만 신이 그가 패배자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를 찾습니다. 마침내 공화당 지도자는 참다 못해 총을 꺼내 신에게 겨눕니다. M21은 이때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지도자 앞에 나타납니다. 그의 손을 잡고 바닥으로 밀치면서 거구는 강철 파이프로 그를 치려한다. M21은 단순히 팔로 강철 파이프를 막는 동안 화가 난 신은 그 남자의 얼굴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M21이 그만하라고 말하자 마지막 순간에 멈춘다. 신은 뒤로 물러서며 그들에게 언젠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혼자 있을 때 공격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레지스는 인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인간들이 매우 야만적으로 변했다는 말에 M21은 엄숙하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야만적이고 냉혹한 행위들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다음 날 그들은 모두 함께 앉아 저녁 식사를 합니다. 레지스와 M21은 평소처럼 서로 언쟁을 벌입니다. 레지스는 M21이 초인적인 힘을 얻기 위해 인간성을 버린 것을 싫어하고 M21은 레지스가 자신을 인류의 배신자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프랭크가 그들의 언쟁을 끊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무임승차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난장판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시에라는 그의 애인이라서 자동으로 청소를 시작하는 반면 레지는 청소하면서 프랭크와 다투며 레이가 왜 청소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프랭크는 재빨리 그를 무시하고 화제를 돌리려 하지만 레지라는
난쟁이는 계속해서 레이도 청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랭크가 그를 입 다물게 하기 전에 레이는 그냥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프랭크는 레이가 무슨 짓을 할까 두려워했지만 놀랍게도 레이는 그저 다가가서 빈 포장지 하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프랭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청소를 시작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프랭크와 레이는 방에서 M21을 부르고 프랭크는 M21과 분리된 자신의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고 알립니다. M21은 놀라며 그 이유를 묻습니다. 프랭크는 그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 당연히 급여를 받을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M21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전까지 그는 단지 무기로 사용되었을 뿐 평생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에게 다른 일반인들처럼 급여를 지급했다. 그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밖으로 나갔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남자에게 붙잡혔다. 한 명은 미친 듯이 생긴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닭다리를 먹고 있는 뚱뚱한 남자였다. 조커처럼 생긴 남자가 M21에게 자신들과 할 일이 있다며 그의 코드명으로 그를 불렀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경고등이 울렸다. 그의 코드네임은 노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그들에게 신원을 묻고 그들은 자신들을 상어와 망치라고 소개해야 하지만 편의상 우리는 망치를 뚱보라고 부르겠습니다. 뚱뚱하니까요. 상어는 그들이 DA5를 위해 일한다고 밝히는데 그는 그것을 노조의 특수작전팀으로 즉시 알아봅니다. 그는 그들에게 왜 여기에 왔는지 묻고 상어는 그들이 그를 데려가려고 왔다고 대답하며 M21의 유일한 살아있는 동료를 모욕합니다. 그는 즉시 화를 내고 상어는 그것을 알아채고 그를 더욱 자극합니다. M21은 울버린이 되어 상어에게 돌진하며 공격하려 하지만 상어는 너무 빨라서 잡을 수 없고 모든 공격을 피한 후 그의 배를 차버립니다. 그러고는 그의 가슴을 밟으며 그가 버려질 운명의 쓸모없는 과학 실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M21은 다시 울버린이 되어 그를 공격하지만 상어는 간발의 차로 뒤로 점프합니다. M21은 자세를 바꾸지만 상어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숨을 고른 샤크가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든다. M21은 간신히 첫 공격을 막지만 샤크는 계속 공격을 퍼붓고 방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샤크가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대로라면 살아남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샤크는 그의 방어를 뚫고 어깨와 다리에 상처를 입히고 온몸에 수많은 베인 상처를 입히는 특수 공격을 가한다. 온몸에 피를 흘리게 된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한쪽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이며 뚱보가 그 뒤에서 샤크에게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샤크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지만 M21 뒤에 시에라와 레지스를 보고 멈춥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두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당장 떠나라고 여기에 와서는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지스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샤크를 비웃습니다. 이것이 샤크를 짜증나게 하고 레지스를 공격하려 하지만 M21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공격을 대신 받고 레지스를 구합니다. 하지만 레지스는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말을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M21I 레지스에게 입을 다물라고 소리치자 레지스는 놀랍니다. 상어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M21 뒤에 한 남자가 나타나 상어에게 멈추라고 말하자 중간에 멈춥니다. 상어는 뒤를 돌아보고 그 남자가 DA5의 리더 크레님을 알아챕니다. 크레는 그들이 상어를 살려두고 싶으니 물러서라고 말하고 M21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고 합니다. 레지스와 시에라를 다치지 않게 해준다면 M21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가기로 동의합니다. 리더가 그에게 약속한 후 그들은 그를 데리고 떠납니다. 레지스와 시에라는 프랭크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M21에 대해 묻자 레지스는 자신과 싸우는 것을 막았다고 화가 나서 어깨를 으쓱할 뿐입니다. 프랭크는 시에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시에라는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모르는 두 사람과 함께 있는 M21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투는 것 같았지만 결국 M21은 자발적으로 그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프랭크는 그녀에게 정보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합니다.
그는 시에라가 말하는 사람들이 노조원일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엠미시비 미라의 레지스와 시에라를 구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갔는지 아니면 레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파견된 스파이였는지 그리고 마침내 임무가 끝나고 돌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에미시밀은 안전가옥으로 끌려가는데 그곳에서 상어에게 정보를 캐내기 위해 구타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는 그를 멈추라고 말하고 M21에게 그냥 말하라고 합니다. 그에게 회수하도록 지시받았던 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거부하자 크레는 그가 조합의 명령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 말에 M21은 그들이 자신이 조합을 배신하고 관에서 소설가들을 풀어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는 걸 깨닫습니다. 상어는 다시 그를 발로 차며 지금은 그의 임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DA5의 임무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M21은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를 위해 시간을 끌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합의를 한다면 정보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합의할 의향이 있다면 정보를 주겠다고 합니다. 크레는 그를 쳐다보며 그에게 흥정할 입장이 아니라고 원한다면 연합이 만든 진실의 미학을 그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M21은 그저 비웃으며 진실의 미학이 자신에게는 효과가 없고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크렌이 원하는 것을 묻자 그는 M24에서 전사한 동료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답한다. 모든 전우, M24에서 죽은 모든 전우들에 대한 정보를 필요하다고 말이다. 크렌은 그런 거래에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자신도 그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M21은 DAIU 멤버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해커가 있으니 유니온 시스템 해킹은 식은 죽 먹기일 거라고 말한다. 뒤에서 타우라는 해커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이 맞다고 말한다. 크렌은 거래 성사되었으니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배가 고프고 먼저 먹고 싶다고 말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상어와 뚱보는 M21을 맞게 되고 상어는 즉시 그를 때리며 정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M21은 거래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을 받은 후에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상어는 화가 나서 칼을 꺼내 그를 위협합니다. M21은 그의 허세를 간파하고 그를 죽이면 자신이 거래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렌의 직접 명령을 어기고 그에게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를 모두 놓칠 거야. 그에게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를 모두 놓치게 될 거라고. 바로 그때 긴 머리의 남자가 타오와 함께 와서 샤크에게 물러서라고 말한다. 샤크는 동료에게 자신의 좌절감을 터뜨리고 긴 머리의 남자를 보고 겁쟁이라고 부른다. 그는 그 남자를 비웃으며 여자와 아이들을 살려준 것을 가지고 그들의 임무가 그 지역을 정리하는 것이었는데 하고 말한다. 긴 머리의 남자는 그들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한다. 그들을 살려두라고 했지만 샤크는 그 장발 남자가 떠난 후 결국 모두 죽였다고 밝힙니다. 이 말의 장발 남자, 이제부터 그의 포니테일 때문에 포니라고 부르겠습니다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포니는 총을 꺼내 샤크를 겨누지만 타우가 재빨리 뛰어들어 그의 팔을 잡으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샤크는 그냥 그의 옆을 지나치며 어떻게든 M21에게서 정보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레지스는 신과 루저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멀리 건물에 서 있는 샤크와 패티를 눈치챕니다. 신이 레지스에게 말을 걸려고 돌아섰지만 레지스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폐허가 된 공원에서 샤크와 패티를 만납니다. 샤크는 레지스의 용감함을 인정하면서도 엄청나게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레지스는 샤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샤크는 레지스에게 칼을 던집니다. 레지스는 공중에서 쉽게 칼을 잡고는 자신 같은 약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상어가 말합니다. 상어는 화가 나서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려 하지만 레지스는 쉽게 공격을 피하며 물러서더니 갑자기 상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레지스는 직격탄을 날리려 하지만 상어는 부분적으로 막아내고 얼굴에 찰과상만 입습니다.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레지스는 다시 시간을 멈추고 공격하려 하지만 이번에는 상어가 간발의 차이로 공격을 피합니다. 그의 생체 신호를 유지하고 있어요. 둘이 다시 싸우지만 뚱보가 작은 폭발물들을 던져서 둘 다 뒤로 물러납니다. 그는 상어에게 알약을 던져주며
레지스를 가볍게 보지 말라고 합니다. 상어는 마지못해 알약을 입에 넣고 갑자기 근육이 커지고 그의 기운이 완전히 바뀝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순식간에 레지스 뒤에 나타나 공격하려 하지만 레지스는 뒤로 점프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샤크가 그의 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레지스가 주먹을 날리려 하자 재빨리 피합니다. 다시 레지스에게 칼을 던지려 하지만 레지스는 쉽게 맞고 자신의 특수 기술을 사용하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샤크는 그를 비웃으며 그의 속임수는 더 이상 자신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조롱합니다. 레지스는 화가 나고 반응하기도 전에 샤크의 뒤에 나타나 등을 강하게 쳤고 샤크는 비명을 지릅니다. 레기스가 이렇게 강할 줄은 예상치 못했던 고통에 괴로워했다. 그는 죽었을 텐데 뚱보가 신과 패배자의 의식 없는 시체를 바닥에 보여주며 주의를 끌자 레기스는 중간에 멈춘다. 뚱보는 그에게 조용히 따라오라고 말한다. 레기스는 마지못해 따르고 그들에게 붙잡힌다. 안전가옥에서 M21은 다른 방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레기스 신 그리고 패배자를 보게 된 것이다. 샤크는 그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프랭크의 집으로 돌아온 시에라가 프랭크와 레이에게 다가가 레지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알립니다. 자신과 레지스는 매우 미약하지만 서로 감지할 수 있는 신경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연결은 둘 중 한 명이 의식을 잃거나 죽을 때만 끊어지는데 지금 레지스는 의식을 잃었거나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레지스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프랭크는 레이에게 신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자신과 그의 쓸모없는 친구가 게임하러 온다고 했는데 연락해 봤더니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랭크와 함께 시에라를 따라갑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레지는 눈을 뜨자 DA 파우파우 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샤크는 레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M21에게 정보를 털어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M21은 레지가 그저 참을 수 없는 꼬맹이일 뿐이라며 얼굴을 돌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지는 여전히 날카로운 말투로 상어를 다시 모욕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얼굴에 빠른 발차기를 맞습니다. 마침내 신도 깨어나 자신이 이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곧바로 의식을 잃은 친구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친구를 깨우려고 하고 친구가 깨어나자 신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만신창이가 된 레지와 저 멀리 서 있는 M22를 발견합니다. 그는 M22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지는 끼어들어 M22의 힘을 위해 인간성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순 없죠. 그와 패배자 모두 이 상황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M21에게 말을 걸어보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상어는 신의 옷깃을 잡아 그를 들어 올리고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M21에게 반응을 얻으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자신은 그 아이들을 그저 근처 고등학교에 다니는 몇몇 아이들로만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고만 말이죠. 상어는 이에 화가 나서 신을 바닥에 차 넘어뜨린 후 그의 머리를 짓밟습니다. 포니는 그에게 좀 차분하게 하라고 말하지만 샤크는 그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 살든 죽든 상관없다고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한다. 그들은 그들을 봤으니 죽는 게 더 낫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타오는 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며 기억 삭제 약물이 아이들의 기억을 지우기에 충분하며 아이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크란츠가 개입하여 아이들은 죽어야 한다며 포니와 타오의 말을 막는다. 샤크는 기뻐하며 타오를 밀치고 패배자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신이 그의 다리를 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는 신을 뿌리치고 그 패배자를 죽이려 하지만 레지스가 그들 사이에 뛰어듭니다. 여전히 그의 능력을 봉쇄하는 특수한 속박에 묶여 있습니다. 샤크는 그에게 비키라고 말하지만 레지스는 평소처럼 샤크를 계속 놀립니다. 샤크를 다시 화나게 만들고 결국 레지스의 얼굴에 큰 주먹이 날아갑니다. 그는 다시 레지스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지만 그가 레지스를 해치기 전에 신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고 샤크를 공격하기 위해 뛰어듭니다. 샤크는 신이 다른 고등학생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먹으로 때리려 합니다. 그를 날려버리려 하지만
그는 그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샤크는 레지스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신 쪽으로 돌아서 그의 양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목을 잡고 질식시키기 시작합니다. 패배자는 즉시 그의 팔을 잡고 그를 놓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에게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며 그를 막으려고 그의 손을 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샤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을 질식시키는데 그의 몸이 축 늘어지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레지스는 수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갑자기 M21이 결심합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생각한 그는 샤크에게 달려들어 다시 울버린이 되고 샤크의 오른팔을 냅다 긋습니다. 샤크는 신을 떨어뜨리고 신의 목숨은 구해집니다. 한편 시에라는 안전가옥에 도착하여 입구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뚱보가 길을 막고 서서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묻습니다. 시에라는 차분하게 비켜달라고 말하지만 뚱보는 그녀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귀족 중 하나임을 깨닫고 곧바로 폭탄 뭉치를 던지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는 시에라를 다치게 했다고 생각하며 웃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시에라의 실루엣을 보고 자신의 몸통에 격렬한 고통을 느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에라에게 몸통이 깊게 베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이곳이 싸움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몇 개의 폭탄을 더 던진 후 사라진다. 레그와 프랭크도 그녀를 쫓지만 정문으로 가지 않고 완전 멋진 모습으로 옥상에 착륙한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조랑말을 만난다. 그들에게 이곳에 온 이유를 묻고 프랭크는 마치 최고로 멋진 사람인 양 레이에게 자신은 나중에 합류하겠다며 먼저 가라고 말하기 전에 주먹에 어둠의 기운을 모아 우리의 조랑말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조랑말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어용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거든요. 프랭크의 주먹을 가방으로 맞고 방역하지만 프랭크도 피하고 결국 둘은 처음 위치로 돌아갑니다. 프랭크는 조랑말의 무기를 비웃으며 어둠의 파편들을 만들어 조랑말에게 날립니다. 조랑말은 다시 서류 가방으로 방어하는 동안 프랭크는 진지해지며 지붕 전체를 두 동강으로 내리친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포니가 저격총으로 그를 쏘지만 프랭크는 가볍게 피하고 다시 그에게 돌진하지만 포니가 총을 근접 무기로 사용하자 물러선다. 다시 어둠의 기운을 사용해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포니는 감춰둔 두 번째 권총을 그의 머리에 겨누며 제압하려 한다. 프랭크가 피하자 포니는 두 자루의 권총을 꺼내 그를 향해 발포하며 달리는 와중에도 프랭크는 계속해서 포니의 공격을 피한다. 프랭크는 어둠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매우 강력한 배기를 사용하지만 포니는 이를 피하고 땅에 착지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프랭크가 유리해질 거라는 걸 깨닫고 그도 알약을 집어 입에 넣습니다. 그는 비슷한 변신을 거치며 어두운 기운을 띤 흑인으로 변합니다. 이게 블랙페이스로 간주될까요? 프랭크가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움직이기도 전에 포니는 그의 뒤로 점프하여 총구를 그의 머리에 겨냥한다. 한편 M21은 상어가 회복하고 공격을 밀고 들어오면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어는 자신을 방어하고 M21을 발로 차서 뒤로 밀어낸 후 공중에서 칼을 휘두르는데 이것만으로도 M21의 옷을 베어 그의 근육질 몸매를 드러낸다. 하지만 상어는 자신의 몸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맹렬하게 그에게 칼을 휘두르지만 M21은 피하고 마침내 상어가 그를 찌르려 할 때 그의 손을 잡는다. 그는 아이들 바로 앞에 M21을 세워놓을 정도로 세게 M21을 다시 찬다. 그런 다음 M21이 피하지 않을 것을 알고 가장 강력한 배기를 날린다. 만약 피한다면 뒤에 있는 아이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M21은 그의 예상대로 그 공격을 온전히 받아낸다. 피투성이가 된 M21은 무릎을 꿇는다. 샤크는 그에게 다가가 항복하라고 말한다. 그는 다시 일어선다. 샤크는 싸움을 끝난내려고 칼을 치켜들지만 레지스가 그의 방어를 뚫는다. 그 순간 족쇄를 풀고 M21 앞에 나타나 샤크의 배를 때려 벽으로 날려버립니다. 레지스는 M21에게 물러서라고 말하고 그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샤크는 즉시 일어나 알약을 먹는데 자신의 평범한 상태로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지스는 격분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그에게 점프킥을 날리고 머리를 치고 내던져버립니다. 샤크는 무릎을 꿇고 레지스는 그에게 다가가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에
크란츠가 둘 사이에 뛰어들어 레지스를 밀쳐냅니다. 그는 즉시 알약을 먹고 샤크에게 일어설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샤크는 크란츠와 함께 이 싸움을 끝낼 거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일어섭니다. 하지만 모두의 놀라움과 달리 크란츠는 샤크의 몸통을 관통하여 그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집니다. 레지스는 역겨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마법 공격을 날리지만 크란츠는 가볍게 쳐내 레지스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즉시 크란츠에게 마법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크란츠는 피하고 그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칩니다. 레지스는 바닥에 쓰러지지만 크란츠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M21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레지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 크란츠에게 또 다른 마법 폭발을 준비합니다. 그는 거기 서서 헐떡이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크란츠가 전혀 멀쩡하다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즉시 레지스에게 달려들어 매우 강력한 공격을 가합니다. 천장에 박살내는 어퍼컷을 날리고 의식을 잃습니다. 다시 M21 쪽으로 걸어가지만 수수께끼의 인물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멈춥니다. 그 인물은 쿨 듀드 레이였습니다. 옥상 위에서 포니는 총을 들고 프랭크를 겨누고 있고 프랭크는 레이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지 말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의 동의 없이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이 결투에서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포니는 프랭크에게 잘못된 말을 잘못된 시간에 해버렸습니다. 자신을 죽인 후에 안으로 들어간 그 바보도 죽이겠다고 말이죠. 이 말에 프랭크는 격분하여 어둠의 기운에 휩싸이고 포니가 들고 있던 총까지 태워버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포니는 재빨리 물러서지만 프랭크는 그에게 지금까지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주인 레이를 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가라앉힐 때쯤에는 이미 자신의 진짜 힘을 풀어놓은 후였습니다. 그는 포니를 탓하며 그도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거대한 어둠의 에너지 소용돌이가 하늘을 뒤덮으며 모든 것을 보라색으로 물들인다. 그리고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어둠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창이 포니의 몸을 꿰뚫고 그를 땅에 고정시킨다. 프랭크는 마법 에너지를 이용해 자신의 총을 타락시키려 하지만 제때 버려 자기 자신을 구한다. 프랭크는 포니에게 여러 개의 창을 더 던지고 포니는 피하려고 달아나지만 그중 하나가 다시 그의 다리를 꿰뚫어 무릎을 꿇게 만든다. 프랭크는 그에게 다가가 허풍만 떨고 정작 약한 그를 조롱한다. 이에 포니는 격분하여 프랭크를 쏘려 하지만 순식간에 또 다른 창이 그의 팔을 꿰뚫으며 그를 막는다. 결국 프랭크는 참다 못해 여러 개의 에너지 창을 공중에 만들어 포니에게 쏘아댄다. 하지만 포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 창들을 막고 뒤로 물러난 뒤 총을 프랭크에게 겨누고 발사한다. 그러나 프랭크는 꼼짝도 않고 총알이 자신에게 다가오도록 내버려둔다. 하지만 포니는 놀랍게도 총알이 자신의 얼굴 가까이 오자 멈춰서 떨어졌습니다. 총알들은 그의 얼굴 가까이에 오자 멈춰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프랭크는 어둠의 에너지를 터뜨렸고 포니는 엄청난 고통에 괴로워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포니는 정말 강인했고 프랭크를 뛰어넘어 그의 얼굴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프랭크는 돌아서서 총알 하나가 자신의 얼굴을 스쳤고 얼굴에 작은 피자국을 남겼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랭크는 포니를 바라보며 이길 가망이 없는데 왜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는지 묻지만 포니는 그를 무시하고 다시 그에게 돌진하고 프랭크는 마법 칼날들을 쏘지만 포니는 피하고 프랭크의 뒤에 나타나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눕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마법 에너지를 이용해 포니의 온몸을 붙잡고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진정한 힘을 드러내며 거대한 어둠의 에너지 구름이 그들 위에 형성되고 그 에너지를 수많은 창으로 변환시켜 포니에게 쏘아냅니다. 그를 제압하고 꼼짝 못하게 막았습니다. 포니는 창에 찔리고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바닥에 쓰러집니다. 시에라도 현장에 도착해서 프랭크가 쓰러진 포니에게 다가가 그의 고통을 끝내려는 것을 지켜봅니다. 매우 친절한 시에라는 프랭크에게 정말 포니를 죽일 거냐고 묻고 프랭크는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그를 죽이기 전에 포니는 시에라를 쳐다보며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아래에 있으니 빨리 서둘러서 구해야 해요.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자기 대신 아이들에게 사과해 달라고도 부탁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러한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은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프랭크는 그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시에라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 위층을 지나가다가 약을 먹고 엄청난 힘을 얻은 팻을 다시 만납니다. 그는 로켓 발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팻은 시에라에게 발사체를 쏘지만 시에라는 손으로 간단히 막아냅니다. 나시라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를 소환하기 전에 뚱보가 다시 포탄을 발사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자신의 낫을 사용하여 포탄을 두 동강 내고 뚱보도 두 덩이로 잘라버립니다. 본관층에서 라이가 방에 들어와 크란츠 쪽으로 걸어갑니다. 크란츠는 그를 보고 누구냐고 묻지만 라이는 네가 감히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말하는 거냐고 받아칩니다. 크란츠는 그 말에 놀라지만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지더니 그와 타오는 엄청난 중력에 땅에 깔렸습니다. 이것은 라이의 수많은 능력 중 하나입니다. 라이의 수많은 능력 중 하나죠. 크란츠는 움직이려 하지만 라이는 다시 그에게 누구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바닥에 내리칩니다. 손도 대지 않고 말이죠. 크란츠는 어떻게든 일어서서 공중을 베어 넘깁니다. 그러자 레이 뒤의 기둥들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크란츠는 쌍검을 꺼내 들고 결투 준비를 합니다. 그는 레이를 향해 뛰어들어 칼날 중 하나로 공격합니다. 공격이 너무 강력해서 거의 전체 지역이 무너지고 먼지가 사방에 날립니다. 신과 다른 이들은 레이가 걱정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의 실제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그들은 레이가 크란츠의 공격을 그의 손을 잡고 사라져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막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결과 크란츠는 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크란츠는 갈라진 틈에서 나와 상어를 흡수하고도 여전히 이 소년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타오에게 그의 쪽으로 달려와 자신의 알약을 사용해 크란츠가 자신을 흡수할 수 있도록 소리칩니다. 모두 그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만 타오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알약을 먹을 준비를 하고 크란츠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크란츠는 너무 조급해서 머리를 들고 서둘러 알약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패배자는 타오가 최선을 다했기에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아이들을 계속 도와주고 아이들에게 친절했어요. 그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며 레이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하지만 크란츠는 타오에게 재빨리 변신하라고 한 뒤 진 사람부터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이것은 타오를 격분시키기에 충분했고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끈으로 크란츠의 목을 감고 그를 뒤로 밀친 후 우리 그룹 쪽으로 뛰어들며 아이들을 해친 그를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만 분노한 크란츠는 초고속으로 타오에게 매우 쉽게 접근하여 다시 그의 얼굴을 잡고 그를 죽일 만한 강력한 주먹을 날리려고 하지만 레이에게 막힙니다. 단지 멈춰 라고 말했을 뿐인 레이는 그 말만으로 크란츠의 텅 빈 몸을 제자리에 멈추게 했습니다. 레이는 정말 멋있어서 그렇게 한 후에 그 패배자에게 다가가 왜 자기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는지 묻습니다. 패배자는 어리둥절해하며 사과하지만 레이는 그에게 두 사람은 친구이고 언제든 도움을 청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크란츠 쪽으로 돌아서 싸움을 끝내기로 합니다. 손을 들자 순간 모든 물방울들이 방 안의 피가 그의 머리 주위를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레긴조차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고 그는 그것이 귀족들만이 할 수 있는 마법이라고 말합니다. 크란츠는 사방으로 튀는 피를 피하려만 하지만 이대로라면 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레이에게 돌진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레이는 준비되어 있었고 마법으로 그를 밀쳐낸 후 그 지역의 모든 피를 사용하여 크란츠를 완전히 찢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전투는 끝나고 마침내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M21과 포니는 건강을 회복하고 프랭크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지만 레그는 그를 믿으며 만약 그가 레이와의 약속을 어겼다면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인이 자신을 그렇게 믿어준다는 말에 프랭크는 기뻐하며 그를 향해 웃은 후 식탁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 후 M21은 포니와 타오가 유니온을 떠나 죽은 척하고 싶다고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M21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떠나기 전에 프랭크에게 가서 그의 앞에 절을 하며 연합이 그들을 찾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두 사람이 자신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합이 그들을 찾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프랭크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간청할 필요 없다며 여기도 자신의 집이고 물론 그들이 머물 수 있다고 말합니다.